용감한 꼬마 재단사. 어느 여름날 아침, 작은 재단사가 창가 테이블에 앉아 기분이 좋아서 최선을 다해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에서 한 시골 여인이 좋은 잼 싸다. 좋은 잼 싸게. 이 소리가 재단사의 귀에 기분 좋게 울려 퍼졌고 그는 섬세한 머리를 창밖으로 뻗어 여보, 이리 올라와요. 여기서 물건을 처분할 수 있어요. 라고 불렀습니다. 여인은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세 계단을 올라가 재단사에게 다가갔고 재단사는 여인에게 냄비들을 모두 풀게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검사하고 들어 올려 코를 대고 마침내 잼이 좋은 것 같으니 4온스의 무게를 달아보시오. 친애하는 여인, 0.5파운드라면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팔기를 바랐던 여인은 그가 원하는 것을 주었지만 화를 내고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이제 잼을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신이 축복해 주시고 건강과 힘을 주소서. 작은 재단사는 찬장에서 빵을 꺼내 빵 한 조각을 잘라 그 위에 잼을 발랐습니다. 쓴맛은 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는 말하며 한 입 먹기 전에 제 킷을 다 먹어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빵을 옆에 놓고 바느질을 하며 기쁨에 겨워 점점 더 큰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 사이 달콤한 잼 냄새가 벽으로 퍼져나갔고 파리가 떼지어 앉아있던 벽에 파리가 끌려 내려왔습니다. 안녕, 누가 초대했어? 꼬마 재단사가 말하며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나 독일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파리들은 쫓겨나지 않고 점점 더 많은 무리를 지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작은 재단사는 마침내 인내심을 잃고 작업대 아래 구멍에서 천조각을 꺼내 기다려라, 내가 줄 테니 라고 말하며 무자비하게 파리들을 때렸습니다. 그가 그것을 뽑아 세어보니 그 앞에 7명 이상이 죽어서 다리를 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네가 그런 종류의 동료인가? 그는 자신의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온 마을이 이 일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작은 재단사는 서둘러 거들을 자르고 바느질하고 큰 글씨로 한 번에 7번이라고 수 놓았습니다. 온 마을이. 그는 계속해서 온 세상이 이 소식을 듣게 될 거야. 그의 가슴은 양꼬리처럼 기쁨으로 흔들렸습니다. 재단사는 자신의 용기에 비해 작업장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여 띠를 두르고 세상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집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오래된 치즈 하나만 발견하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덤불에 걸린 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새는 치즈와 함께 그의 주머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대담하게 길을 떠났고 몸이 가볍고 민첩했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길은 그를 산으로 이끌었고 그가 산의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강력한 거인이 그를 아주 편안하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재단사는 용감하게 올라가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동지,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서 당신은 저기 앉아 넓은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막 그곳으로 가는 중인데 운을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갈 생각이 없소? 거인은 재단사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라가머피나. 이 비참한 놈. 아, 그래요? 작은 재단사가 대답하고는 외투 단추를 풀고 거인에게 띠를 보여주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읽어보시오. 라고 말했다. 거인은 한 번에 7을 읽고 재단사가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작은 친구에게 약간의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그를 시험해보고 싶었고 손에 돌을 들고 함께 짜서 물이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거인이 말하기를 그대도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오. 하였다. 그게 다입니까? 재단사는 그것은 우리와 함께 어린이 놀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부드러운 치즈를 꺼내 액체가 다 떨어질 때까지 눌렀습니다. 페이스. 그가 말했죠. 그게 좀 더 낫지 않나요? 거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어린아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거인은 돌을 집어들고 눈이 거의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높이 던졌습니다. 자, 이 작은 진드기 같은 놈아, 너도 그렇게 해라. 재단사는 잘 던졌구나. 그러나 그 돌은 다시 땅에 떨어졌으니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돌을 던져주마. 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새를 꺼내 공중으로 던졌다. 새는 자유를 얻은 것에 기뻐하며 날아올라 나라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샷이 어떻게 당신을 기쁘게 합니까, 동지? 재단사가 물었습니다. 거인은 확실히 던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제 네가 제대로 운반할 수 있는지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거인은 어린 제단사를 땅에 쓰러져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로 데려가서 네가 충분히 힘이 세다면 그 나무를 숲 밖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게나.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사람이 대답했다. 쉽게 당신이 당신의 어깨에 줄기를 가져가라. 나는 가지와 나뭇가지를 들어 올릴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장 무겁습니다. 거인은 줄기를 어깨에 메고 제단사는 나뭇가지에 앉았는데 주위를 둘러볼 수 없었던 거인은 나무를 통째로 짊어지고 꼬마 제단사는 그 뒤에 서서 매우 즐겁고 행복해하며 마치 나무를 짊어지는 것이 어린아이의 놀이인 것처럼 새 제단사가 문에서 나왔다는 노래를 불렀다. 거인은 무거운 짐을 한참 끌고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어 외쳤습니다. 이봐, 나무를 쓰러뜨려야겠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제단사는 재빠르게 내려와서 마치 나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두 팔로 나무를 잡고 거인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나무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가다가 벚나무를 지날 때 거인은 가장 잘 익은 열매가 매달려 있는 나무 꼭대기를 잡고 구부려서 제단사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했다. 그러나 어린 제단사는 너무 힘이 약해서 나무를 잡을 수 없었고 거인이 나무를 놓자 나무는 다시 튀어올랐고 제단사는 서둘러 나무와 함께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가 다치지 않고 다시 떨어지자 거인은 말했다. 이게 뭐냐? 너는 약한 나뭇가지를 지탱할 힘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물었다. 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작은 제단사가 대답했습니다. 한 방에 7을 쓰러뜨린 사람에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나무를 뛰어넘은 것은 사냥꾼들이 저기 던불에서 총을 쏘고 있기 때문이야. 그대도 할 수 있다면 나처럼 뛰어내려라. 거인은 시도를 했지만 나무를 넘지 못하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서도 제단사가 우위를 점했습니다. 거인은 네가 그렇게 용감하다면 나와 함께 우리 동굴로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밤을 보내라고 말했다. 꼬마 제단사는 기꺼이 그를 따랐습니다. 동굴에 들어갔을 때 다른 거인들이 불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마다 구운 양 한 마리를 손에 들고 먹고 있었어요. 작은 제단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내 작업실보다 여기가 훨씬 넓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인은 그에게 침대를 보여주며 그 침대에 누워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침대는 작은 제단사에게는 너무 커서 그는 침대에 누우지 않고 구석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자정이 되자 거인은 꼬마 제단사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한 후 일어나 큰 쇠막대를 들고 침대를 한 방에 자르고는 메뚜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이 트자 거인들은 숲으로 들어갔고 작은 제단사를 잊고 있었는데 그가 한꺼번에 아주 유쾌하고 대담하게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거인들은 겁에 질려서 그가 그들을 모두 죽일까봐 두려워서 서둘러 도망쳤어요. 꼬마 제단사는 항상 자신의 뾰족한 코를 따라 계속 걸어갔어요. 한참을 걷다가 어느 왕궁의 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지쳐서 풀밭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동안 사람들이 와서 사방을 살피다가 그의 띠에 한 번에 7번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평화로운 가운데에 저 위대한 전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틀림없이 강력한 군주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그를 알렸고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떠나지 말아야 할 중대하고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은 왕을 기쁘게 했고 왕은 신하 중 한 명을 작은 제단사에게 보내 그가 깨어나면 군복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대사는 잠자는 사람 옆에 서서 그가 팔다리를 펴고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린 다음이 제안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제단사는 바로 이런 이유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왕의 봉사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명예롭게 받아들여졌고 별도의 거주지가 그에게 할당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작은 제단사에게 반감을 품고 그가 1000마일 떨어진 곳으로 가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의 끝은 무엇일까? 그들은 서로 말했다. 우리가 그와 다투고 그가 그를 공격한다면 우리 중 7명은 매 타격마다 쓰러질 것이며 우리 중 1명도 그를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내리고 왕에게 몸을 맡기고 해임해달라고 간청했다. 우리는 한 번에 7명을 죽이는 사람과 함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
왕은 한 사람 때문에 충실한 신하들을 모두 잃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차라리 그 제단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기꺼이 그를 다시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을 죽이고 자신을 왕좌에 앉힐까봐 두려워서 그에게 해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마침내 좋은 조언을 찾았습니다. 그는 작은 제단사에게 보내 그가 훌륭한 전사이기 때문에 그에게 한 가지 요청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게 했습니다. 그의 나라 숲에 거인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도둑질, 살인, 파괴, 불태우기로 큰 장난을 치고 있었으며 아무도 죽음의 위험에 처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제단사가 이 2 거인을 정복하여 죽이면 외동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왕국의 절반을 지참금으로 주며 마찬가지로 100명의 기병이 함께 가서 그를 도와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좋은 일이겠구나. 작은 제단사는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공주와 왕국 반쪽을 매일 제공받을 수는 없잖아요. 오, 그래요. 나는 곧 거인들을 정복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 100명의 기병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의 타격으로 7을 칠 수 있는 사람은 2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제단사가 나가자 100명의 기병이 그를 따랐다. 숲 외곽에 이르렀을 때 그는 추종자들에게 나 혼자서 거인들을 곧 끝낼 테니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숲으로 들어가 좌우를 둘러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2 거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나뭇가지가 위아래로 흔들리도록 코를 골고 있었어요. 작은 제단사는 게으르지 않고 돌 2주머니를 모아서 이것으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반쯤 올라갔을 때 그는 나뭇가지 옆으로 미끄러져 침묵 바로 위에 앉을 때까지 내려간 다음 거인 중 한 사람의 가슴에 돌이 하나씩 떨어지게 했습니다. 거인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마침내 깨어나 동료를 밀며 왜 나를 두드리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거인은 꿈을 꾸는 것이 틀림없다. 나는 너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다시 잠을 자려고 누웠고 제단사는 2번째 사람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다른 사람이 외쳤다. 왜 나를 때리느냐? 나는 너를 때리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가 으르렁거리며 대답했다. 2 사람은 잠시 논쟁을 벌였지만 지친 나머지 그 문제를 그만두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꼬마 제단사는 다시 게임을 시작하고 가장 큰 돌을 골라 첫 번째 거인의 가슴에 온 힘을 다해 던졌어요. 너무 나쁘다. 그는 외치며 미친 사람처럼 튀어나와 나무가 흔들릴 때까지 동료를 나무에 밀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같은 동전으로 그에게 갚았고 그들은 너무 화가 나서 나무를 찢고 서로를 너무 오랫동안 괴롭혀 마침내 2 사람이 동시에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작은 제단사가 뛰어내렸다. 그들이 내가 앉아있던 나무를 찢어버리지 않아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람쥐처럼 다른 나무로 뛰어내려야 했을 텐데 우리 제단사들은 민첩하잖아. 그가 말했다. 그는 칼을 꺼내 2 사람의 가슴을 각각 2번 찌른 다음 기병들에게 나가서 말했다. 일이 끝났습니다. 나는 2 사람에게 마무리 스트로크를 주었지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궁핍하여 나무를 찢고 그것으로 자신을 방어했지만 한 번에 7을 죽일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이 오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다치지 않았나? 기병들이 물었다.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단사가 대답했다. 그들은 내 머리카락 하나도 구부리지 않았습니다. 기병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숲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거인들이 피를 흘리며 헤엄치고 있고 사방에 찢겨진 나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제단사는 왕에게 약속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그는 약속을 회개하고 다시 영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네가 내 딸과 내 왕국의 절반을 받기 전에 너는 영웅적인 행동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숲에 큰 해를 끼치는 유니콘이 돌아다니니 네가 먼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니콘 1마리는 아직 거인 2마리보다 적습니다. 한 번에 7마리를 잡는 건 내 스타일이거든. 그는 밧줄과 도끼를 가지고 숲으로 나갔고 함께 보낸 사람들에게 다시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유니콘은 곧 그에게 다가와 더 이상 의식을 치르지 않고 뿔에 침을 뱉을 것처럼 제단사에게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부드럽게, 그렇게 빨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서 동물이 아주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무 뒤로 민첩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유니콘은 온 힘을 다해 나무에 달려들었고 뿔을 다시 뽑을 힘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나무 줄기에 부딪혀서 잡혔습니다. 제단사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새를 잡았다. 그리고는 나무 뒤에서 나와서 새끼줄을 목에 걸고 도끼로 나무에서 뿔을 깎아내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짐승을 이끌고 왕에게 가져갔다. 왕은 여전히 약속한 상을 주지 않았고 세 번째 요구를 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숲에서 큰 혼란을 일으킨 멧돼지를 잡아서 사냥꾼들이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사는 기꺼이 라고 말하며 그건 어린애 장난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냥꾼들을 숲으로 데려가지 않았고 멧돼지가 그를 기다리는 경향이 없는 방식으로 여러 번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멧돼지가 제단사를 알아차렸을 때 입에 거품을 물고 엄니를 휘두르며 달려들어 그를 땅에 던지려고 했지만 활동적인 영웅은 근처에 있는 예배당으로 뛰어들어 한 번에 창문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에 묶여 나왔습니다. 멧돼지가 그를 쫓아 들어갔지만 제단사는 밖으로 뛰어나가 문을 닫았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무겁고 어색한 성난 짐승이 잡혔습니다. 작은 제단사는 사냥꾼을 불러 죄수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좋든 싫든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는 왕에게 가서 딸과 왕국의 절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호전적인 영웅이 아니라 작은 제단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의 마음은 여전히 더 많이 갔을 것입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고 작은 기쁨으로 열렸고 제단사에게서 왕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 후 젊은 여왕은 밤에 꿈에서 남편이 소년, 나에게 이중옷을 만들고 바지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 귀에 야드 측정을 두드리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어린 영주가 어떤 상태에서 태어났는지 알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불평하고 제단사에 불과한 남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은 여인을 위로하며 오늘 밤 내 침방 문을 열어두고 내 신하들이 밖에 서 있다가 그가 잠들면 들어가서 그를 결박하고 배에 태워 넓은 세상으로 데려가라 고 말했다. 여자는 이에 만족했지만 모든 것을 들은 왕의 갑옷을 입는 사람은 젊은 영주에게 우호적이었고 모든 음모를 그에게 알렸다. 제가 그 사업에 나사를 받겠습니다. 라고 작은 제단사가 말했다. 밤에 그는 평소와 같이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고 아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하자 일어나 문을 열고 다시 누웠습니다. 잠든 척만 하던 꼬마 제단사가 맑은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 나에게 이불을 만들어주고 바지를 입히지 않으면 내 귀에 마대자루를 두드리겠다. 나는 일격에 7을 때렸다. 거인 2마리를 죽이고 유니콘 1마리를 데려왔고 멧돼지 1마리를 잡았는데 방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제단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치 야생 사냥꾼이 뒤에 있는 것처럼 도망쳤고 아무도 더 이상 그를 대적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 제단사는 왕이 되어 생을 마칠 때까지 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